이번 불장들은 지난번 불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2017년 그리고 2021년과는 다른 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에서는 거대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고 각 정부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명품 가방의 수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부자들이 이 가방을 사재기하는 현상과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남들이 놓치고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도 조금은 후회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불장이 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진 불장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안전한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에 나가신다면 분명히 1, 2년 뒤에 후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불장은 왜 다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죠. 이후에 거대한 기관들이 아주 돈을 싸들고 와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시총을 가지게 되었고 그만큼 엉덩이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전 불장들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끼리의 치킨 게임이었어요.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누가 먼저 도망가냐, 이런 싸움에 가까웠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 불장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블랙록의 IBIT 같은 ETF를 통해서 전통적인 부자들도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축구에서 갑자기 프로리그로 바뀐 셈이죠. 이런 ETF가 주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의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몇 개월 내에 또는 몇 주 내에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 모든 물량을 시장에 덤핑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 개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자금은 분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선별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죠. 실제로 이제 연기금이나 대학기금들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제 5에서 10년 정도 단위로 투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긴 호흡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들이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진중한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죠. 자, 세 번째로 글로벌 통화 정책 환경이 비트코인에게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현금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대안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안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먼저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퍼져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 텀이 느려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어차피 상승한 거는 다 아시죠? 이때가 언제예요? 2017년도. 2017년도에도 불장이 한번 있었고요. 2021년도에도 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불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볼게요. 2017년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 번에 빠졌어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100일, 100여일 정도 안에 모든 상승이 왔다가 끝나버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이때를 기점으로 잡게 되면은 500여일에 걸쳐서 상승이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다가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 상승은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기기 시작한 것부터 잡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직 불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약 50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 얘가 더 상승할지 그대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때 2021년도의 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불장의 텀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이 가격의 변화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번 불장은 이전보다는 훨씬 텀이 길고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거의 30%가 넘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조정이 없는 게 아니고 조정도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정의 폭은 꽤 많이 나오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때요? 빨리빨리가 있죠.
그런데 훨씬 더 느린 텀으로 가져가면서 개미들의 이 피를 말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다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 틀린 말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특성하면 뭐가 있죠? 바로 빨리빨리가 있죠. 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근성, 그로 인한 레버리지 사랑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죠? 바로 갭 투자, 즉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학습이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카페, 인스타 이런 데서 보면은 어디서나 뭐 10배 혹은 뭐 100배 이런 수익의 이야기가 넘쳐나니까 나와 같은 또래가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을 벌었다, 그러고 막 슈퍼카를 타고 나오고 한강뷰 집에서 보이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거 빨리 따라잡아야겠는데 라는 심리가 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빨리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즉 고레버리지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는 결국 빚입니다. 능력껏 빚을 내는 거고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상환을 해서 뱉어내야 돼요. 잘 사용하면 분명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의 흐름 파악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작은 몇 시간 혹은 몇 분, 1분 이런 정말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든 예측하려고 하고 그거를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고레버리를 써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은 코인 유튜버들 영상도 보고 라이브도 보고 텔레그램방, 단톡방 등의 확인도 하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돈 싸들고 왔는데 지금 당장 어디에 넣어야 되냐, 뭘 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각종 유튜버들 찾아가가지고 롱인가요? 숏인가요?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관점이 그냥 그 자리에서 롱이라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롱, 바로 매수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숏이다 그러면은 의심 한 번 없이 바로 공매도 숏을 쳐버리는 게 한국인이에요. 이 카톡방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11만 불이에요. 11만 불.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 되는 돈인데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즉 2, 300불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불장이다, 빅숏이다, 난리 법석들을 떱니다.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여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쓰고 있죠. 이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보세요. 비트코인은 2023년도부터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냐 아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가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보다는 훨씬 더 텀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 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불장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우리 불장의 판단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표적인 판단 지표는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단순히 한국 투자자들이 열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불장에서의 특징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약 40%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자, 2021년도에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20% 이상, 30%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된다 하면 레버리지까지 서슴없이 쓰는 이 한국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많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은요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빠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위아래 베팅을 수도 없이 해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읽고 적절한 시점에 물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불장에서 돈을 버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요 언제 나올지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도 불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첫 번째 올라갈 때 10만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다시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비트코인 10만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했죠. 도지코인이 0.7달러까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도지는 1달러 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한국인들은 도지 1,000원 간다, 1,200원 간다라고 가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1달러가 아니라 0.1달러를 하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미리 준비하냐?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에는 사실 이 영상 하나로는 모자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차트 이런 거 사실 많이 못 봐도 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목표 수익률을 무슨 1000%, 10,000%, 100,000% 이렇게 잡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시죠? 제발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하자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목표 수익률을 한 50%
50%로 잡았어. 50%도 정말 큰 숫자예요. 그렇다면 최종 목표 수익을 50%로 잡았으면 1차 목표 수익률을 한 20%, 30%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좌가 일정한 수익률, 즉 1차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절반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일정 수익에 도달한다면 또 추가로 한 30%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세요. 투자는요, 절대로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격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누구도 최저점, 최고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간에 이렇게 익절을 해버리면 내가 최대로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욕심이 그득그득 하신 거예요.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 난 묶고 더블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사고가 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딴 돈의 반의 반도 못 가져가지 마시고 박수 칠 때 떠날 줄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김치 프리미엄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으니까 관심이 거의 없다 또는 전 세계랑 거의 비슷비슷하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5% 이하면 안전하지만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5% 이상이 넘어가면 정말 위험해지는 단계가 올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 투자자들의 감정적으로 과열됐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 해외 투자자들은요, 오히려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김치 프리미엄이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1, 2주 또는 2, 3주 이렇게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일정 수익률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수익을 확정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사람과 계속해서 묶고 더블로 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감정적인 투자자가 될 것인지 냉정한 투자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론 태도 변화에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평소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던 언론들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좀 바뀐다 이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만 이 부분을 배우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긴 해요. 뉴스 같은데 보시거나 또는 영상 같은 데서 보면은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들에서 비트코인을 되게 안 좋게 보고 비트코인이 사기 같은 거 왜 하냐라는 댓글들이 많으면 그때는 아직은 더 들고 가도 되지만 비트코인 이거 정말 너무 좋다, 비트코인 10억 간다, 나도 비트코인 샀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확정 수익을 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2017년에는요 택시기사, 미용실 사장님까지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어요. 2021년도에 어머니들이 단톡방에서 코인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나타난다면 그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뉴스들은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코인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뉴스들도 한 번씩 체킹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온체인 지표입니다.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는 신호예요.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비트코인을 팔겠죠. 팔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할 겁니다. 반대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양이 늘어나거나 또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테더, USDT나 USDC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사겠다,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이 되겠죠. 특히 그 양이 많다면, 즉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온체인 사이트는 웨일얼러트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요 큰 규모의 코인들의 지갑 이동을 트래킹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만큼 들어왔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들어왔다, 거래소로 지금 1000 비트코인 넘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신호가 많이 보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 신호가 되겠죠. 반대로 지금 USDC, 즉 이건 거의 달러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사겠다라는 뜻이니까 매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0비트 이상의 보유한 주소들이 갑자기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 대형 매도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공포 탐욕 지수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주로 이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에서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이 지수가 80 이상의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서서 2주 이상 이 구간에서 머무른다 이러면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20 이하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저점을 잡을 수 없고 최고점을 알 수 없습니다. 즉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몇 달 동안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단 하루 만에 날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노력, 들였던 시간, 설렘, 기대, 온갖 희노애락 이런 기분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순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그때 그 상실감, 허무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런 화도 안 나고요 눈물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았고 몇 달 동안 정말 우울증에 걸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에요. 차트 분석 잘하면 좋지만 그거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감정 관리고요.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고 공포를 이겨내는 이러한 감정 절제가 정말 필요해요.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요, 손실에 대한 고통은 같은 크기의 이익의 기쁨보다 약 2.5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이 날 때는요,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손실이 날 때는 어떻게든 이 손실이 복구될 때까지, 만회될 때까지 버티는, 기다리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상승장, 불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Fear of Missing Out, 즉 FOMO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요. 기회는 언제나 또 옵니다. 우리가 이전 불장을 놓쳤지만 이번에 또 불장이 왔었죠. 그리고 또 하락장이 올 거고요. 또 언젠가 또 불장이 올 겁니다. 한 번의 상승을 놓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리하게 들어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저 역시 사람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는 워렌 버핏의 말을 좀 떠올리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오른다라고 할 때 나올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투자시장에서는 감정 컨트롤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러프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제 경험을 녹여서 이 시장 분위기를 더 디테일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무료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트레이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진입은 어떻게 하고 손절이나 익절은 어떻게 하는지 이 타이밍 점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 관점,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고 비공개 라이브에서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들까지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실제로 꽤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수익 결과를 내고 있어요. 물론 이 챌린지는 30일간의 기본적인 이론 학습 기간이 선행됩니다. 이전에 제가 고가로 판매했었던 강의를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 30일간 추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속눈썹 치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막말로 강의만이라도 제발 받아가셔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30일 챌린지 신청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 글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정말 좀 특별합니다. 하지만 특별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그리고 준비된 자들은 진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정말 다가올 위험을 아주 잘 피해 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 두 번의 기회가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나 혼자 감으로 사고 팔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진 않으실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불장을 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30일 챌린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